오늘은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증인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증인선서 서명하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자치행정과장 이영경 3기 본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이영경. 보고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 및 서무를 담당하는 김재식 담당입니다. 김봉철 민군협력 담당입니다. 정교섭 군정홍보 담당입니다. 박정천 정보통신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표와 방향, 주요 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와 방향, 주요 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5쪽,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역량 결집을 위한 군민 대화와 추진,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 보람 있고 활기 넘치는 근무 환경 조성, 효율적인 군정의 홍보 활동 전개, 지역 행정 정보와 기반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 역량 결집을 위한 군민 대화합 추진으로 첫 번째, 질서 배려 운동 핵심 과제 선정 추진 및 주민 홍보 강화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청춘 양구 위더스 동아리 구성 운영과 캠페인 실시, 질서 배려 홍보 만화 등을 제작 배포하였고, 앞으로도 덕담 좋은 글 SNS 발송과 우수 사례 발굴 및 유공자 포상을 1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지역 치안 유지 및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입니다. 방범용 CCTV를 4개소에 8대를 설치하였으며, 양구 지역 치안협의회 운영과 춘천 지역 범죄자 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구 지역 치안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우범 지역에 CCTV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을 위하여 기관, 학교 등 임직원 전입 현황 공개와 군인 아파트 입주 현황 파악 후 미전입자 이전을 적극 독려하였고, 기관, 학교 전입 발령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전입을 권고하였습니다. 전입 비율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비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인근 4개 군과 공조를 통한
협력 추진을 위해 지난 11월 25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구 늘리기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부세 및 각종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네 번째, 민군 간 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장기복무 군 간부 및 제대군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정착 지원 협의회 운영과 정착 자금 대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향후에도 정착 지원 협의회 개최 및 정착 자금 대출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군 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군 장병 만남의지 확대 운영과 군 간부 생일 기념 지원, 군관 협력 사업 추진, 군 장병 공연시설 및 체육시설 이용을 지원해 주었고, 신병 영예 면회 실시와 자매부대 위문, 모범 준 부사관 현장 연수 실시와 군 장병 부당사례 우편엽서 배부, 군 장병이 뽑은 모범 친절업소 운영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 간부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군부대 간부식당 없는 날 운영과 군 장병이 뽑은 모범 친절업소를 선정, 포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인적자원 관리체계 구축 운영 사업입니다.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전 실과서 공유와 우리군 소식지 정기 제공 및 지역축제 조성, 명예군민증 수여, 홍보대사 위촉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적자원 공유화 및 출향단체, 이메일을 통한 군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섯 번째, 이반장 사기 진작을 통한 군정 참여 역할 증대입니다. 이장 업무노트 지원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였고 신임 이장들에게 민방위 및 산불 근무복을 지급하고 금년 우리 군에서 개최된 4개 군 이장단 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이장자녀 학자금도 지원하였으며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도 9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평창에서 개최된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가와 양국은 이장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도 11월에 개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반장님들도 타 시군의 이해를 참고하여 지원 대책을 강구토록 할 예정입니다. 13쪽,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첫 번째, 군민과의 소통 행정 강화를 위해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추진하였습니다. 연초 읍면 순방 및 지역 여론을 청취하였고 퇴임 마을 지도자분들을 초청하여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과 위로의 장을 만들어 드렸으며 주민행복 아카데미 운영도 3월부터 격월로 사회 각 분야의 저명한 분들을 초청 강사로 모셔서 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종교단체와의 간담회도 12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입니다. 양국은 전자문서 기능분류 체계 구축과 양국은 사전 행정정보 공표 항목도 신설하였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처리 658건을 처리하였고 행정자료관 소장 자료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규 임용자 대상 기록물 관리 교육과 양국은 과거사 기록물 수집 및 정비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 업무 추진입니다. 6.4 지방선거 투표율 결과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투표 참여율이 강원도에서 제일 높았습니다. 법정 선거경비 지원도 5억 238만 2천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세 번째,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 도농 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강원도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청춘무연당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15쪽, 민군 간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 활성화입니다.
민군 간 통합 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통합방위회 회의 개최와 통합방위협의회 군부대 위문, 통합방위지원본부와 2사단, 21사단 화상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군부대 훈련 상황도 홍보하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6쪽 민방위 활성화입니다. 민방위 날 훈련 주민 대피 훈련과 중점 자원 관리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접경지역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와 화생방 신형 방독면을 보급하였으며 주민 대피존에 필수 비품을 비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방위대 편성 점검 및 자원 결산, 노후 경보 단말기를 교체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과거사 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사업입니다. 첫째, 6.25 한국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피해 접수는 총 13건을 접수하였으며 처리사항은 심의 중 2건, 납북결정 4건, 기각이 7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조사 완료 후 국가 차원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을 추가 신청 접수입니다. 신고 대상은 희생자 유족 및 생환자 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로 접수 현황은 금년에 7건이 접수되었으며 누계로 총 127건이 접수되어 지급결정 53건, 비지급결정 71건이 결정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보람있고 활기 넘치는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공무원 건강증진 및 화합행사와 노부모 봉양공무원 선진직 연합, 33년 이상 재직 공무원 격려와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말 포상 시상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한 겨울철 이용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직무능력 개발 및 역량 증진 사업입니다. 직장교육 실시와 전문 교육훈련 입교 및 사이버 교육 실시, 신규 공무원 우리고장 투어 및 간담회 실시, 모범 및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국외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실과서 읍면별로 농촌 봉사활동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직무연찬회를 개최하여 군정 발전을 위한 참신한 창안 시책 발굴과 직원 단합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문 교육훈련 기관 및 사이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0쪽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친절 공무원 선발과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제8회 강원도 공무원 축구대회 및 테니스대회 개최를 지원하였고 유연 근무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보고문화 개선을 추진하고 아름다운 사무실 가꾸기 및 기록물 관리 우수부서 시상과 우수활동 동호회 시상, 하반기 친절 공무원 포상도 12월 연말 종무식 때 실시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합리적 인사행정을 추진 운영하였습니다. 인사행정 시스템을 활용한 정기 근무 평정 실시로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여성, 장애인 공무원의 능력 개발 및 본익 향상을 위한 인사 운영과 인사고충 처리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읍면 행정실적 심사입니다. 읍면 추진 군정 주요 시책 업무 추진 사항을 점검 평가하여 연말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효율적인 군정의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첫째, 언론, 방송매체 보도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 사업입니다. 군정 보도자료 제공과 TV방송 취재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보도자료 작성 제출과 기획보도 자료를 작성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지 홍보 책자 발간 및 군정 데이터 관리입니다. 국토 정중화 메아리지 발간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소식지를 발간하여
주민들 생활에 보탬이 되는 정보 제공과 알림의 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 번째, 5개 광고물 이용 강화입니다. 문자 전광판 홍보와 버스 랩핑 광고, 5개 광고판을 이용한 광고를 운영하여 곰치축제, 배꼽축제, 두타연 관광지, 농특산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네 번째,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효율적 홍보입니다. 박수군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을 집중 홍보하였고 스포츠대회 유치 홍보와 이에 따른 지역 상경기 부흥, 농특산품 정기 홍보, 두타연 당일 출입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래기 등 양구 농산물 우수성과 관광지 등을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24쪽 지역 행정정보화 기반 조성입니다. 온나라 시스템 및 기록물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온나라 시스템은 11월 17일에 정식 오픈하였습니다. 구 전자문서 시스템 데이터는 RMS 전자기록관에 이관 저장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온나라 시스템 원문 정보 공개 추진에 따른 점검과 전자기록물 이관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정보 시스템 도입 및 PC 구입입니다. 네트워크 고도화 장비 구입은 3월에 완료하였고 행정정보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는 11월에 교체 완료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도입은 2월에, 직원 PC 교체는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5쪽 무선 인터넷 이용 격차 해소 사업입니다. 무선 인터넷 확산 기반 조성 사업을 발주하여 중앙시장 및 청소년 수련관 등 11개소에 무선 인터넷을 완료하였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강원도 및 18개 시군 통합 입찰이 7월 30일 계약 완료하였고 사진, 관광, 문화스포츠 데이터베이스 등을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이용이 편리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시스템 구축은 2005년 1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생활에 필요한 주민정보화입니다. 평소 컴퓨터 접속 기회가 적은 분들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고맙다는 찬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기초, 문서 편집, 인터넷 사용법 등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6쪽 양국은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실과서 홈페이지 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10월에 완료하였고 홈페이지 개편은 11월 10일에 정식 오픈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국은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자치행정과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건은 별책으로 작성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치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태균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인구 늘리기 정책을 지금 양구군에서 지금 4개군이 공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에서 보면은 지금 공무원들이 주소지 이전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양구군에서는 교육청이나 그런데 무상으로 수억 원의 건물도 무상 임대도 해주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중학교 교직원 같은 경우는 20%에서 30%대밖에 주소를 이전 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학교만 다른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는 좀 많이 이주해 있는데 중학교만 교직원들이 많이 이주를 안 한 것으로 지금 그리고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교육청 교육직 공무원들이 좀 많이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원인을 혹시 뭐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선생님들 그 주민등록 이전 상황이 조금 그 타 기관에 비해서 좀 그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각종 그 회의 자료 때마다 이제 그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이제 그 협조를 요청하였고, 특히 이제 요번 인구 늘리기 시책과 관련해서는 선생님들의 그 지원이 정말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이 들고, 지금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 강원 외고를 뺀 나머지 18개의 교의 그 대상이 그 굉장히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한 57% 정도밖에 지금 전체적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한 300여 명 가까이 지금 좀 이전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냥 저희가 지금 이제 계획으로는 그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 인구 늘리기 시책에 좀 참여를 좀 부진한 학교에 대해서는 사실 좀 뭐 특단의 조치를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좀 그런 쪽으로 좀 추진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 하여튼 교육청이나 뭐 각 학교에도 저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그 교직원들도 많이 주소로 이전해서 저희 양구군에서 추진하는 그런 인구 늘리기 정책에 좀 많이 협조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 서희 아파트의 인구 늘리기 정책의 하나로 서희 아파트의 수입 면민들을 한 100여 가구 뭐 유치를 해가지고 입주를 시켰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서희 아파트가 거의 절반 가까이가 밤에는 불이 안 들어올 정도로 200여 가구 중에 한 100여 가구만 불이 켜져 있고 나머지는 다 불이 꺼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에 관련해서 그 서희 아파트에 혹시 뭐 장기용무 제대군인이나 아니면 뭐 참전 유공자 중에 훈장을 받으신 분들이나 뭐 정년 퇴직을 해서 혹시 뭐 훈장을 전수받은 분들이나 아니면 그 장기용무 제대군인이나 그런 분들, 이제 국가를 위해서 많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거기 텅텅 비어 있는 아파트 지금 그 수입 면민들에게는 뭐 한 2천만 원 가까이 1인당 할인 분양을 해서라도 지금 뭐 인구 늘리기에 그 역점을 두고 시행했는데, 그 왜 그게 좀 실질적으로 100여 가구 중에 또 들어와 거주하시는 분들은 뭐 한 40% 정도밖에 지금 거주를 안 하고 있다라고 최근에 뭐 방송에도 좋지 않은 방송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 서희 아파트라든가 서희 아파트 내에 그 많이 비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혹시 뭐 장기용무 제대군인이라든가 아니면 그 기타 뭐 유공자들에 대해서 좀 지원해서라도 정착을 시키는, 뭐 군무원도 올해 뭐 수십 년간 지역에서 그 공무원 활동을 하다가 퇴직하고 고향으로 가는 경향이 많은데, 그런 혹시 뭐 할인 분양이나 그렇게 해서라도 그 입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서희 아파트와 관련돼서 그 지난주에 그 KBS에서 일부 보도 나왔던 사실은 이제 사실이 아니고요. 일단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제 전제하에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시행사에서 자기네가 그 아파트 분양에 이제 도움을 받고자 서울 및 수도권에서 이제 그런 전단을 만들어서 이제 그 뿌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뭐 내막을 파악을 해보면 그 거기에 뭐 피해를 봤다 그러는 사람이 전혀 피해를 본 사실이 없고요.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가구당 한 2천만 원 가까이 이제 지원을 시행사에서 2천만 원 가까이 그 우리 그 출향 군민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2천만 원을 DC를 해줬어요. 한 가구당. 그래서 그분들이 뭐 손해 본 사실은 없고요. 그다음에 전단지와 관련된 사항은 군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 드리고, 그날
저희가 KBS 인터뷰 과정에서도 혹시 그 사항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종료가 되면은 바로 그 대상자를 저희가 무고음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으로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서희 아파트가 지금 뭐 저희가 알기로는 대략 250세대 중에서 140세대 가까이 분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한 100여 세대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저희가 그 장기 근무 그 제대 군인에 대한 정착 지원 사업의 일종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융자 알선도 해주고 있고 해가지고 일부 한두 분은 지금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걸로 그 서희 아파트에 입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그 장기 근무 그 준 부사관들은 이제 저희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융자 알선도 해주고 이제 또 일부 많지는 않지만 뭐 본인이 이제 직업을 원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몇 분은 이제 군청에서 이제 채용하는 그런 자리를 이렇게 직업 알선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주민등록 인구 늘리기는 하여튼 저희 군에 아주 큰 숙제로 대두가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인구가 늘어야 또 뭐 여러 가지 경제에 미치는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인구 늘리기는 저희 군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을 해서 하여튼 추진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추가적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을 위해서 뭐 16명에 대해서 지금 뭐 대출 지원이라든가 취업 알선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혹시 뭐 연간 최근 1, 2년 사이에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얼마나 지역에서 뭐 3군단 예하 4단 및 군단 직할부대에서 제대하고 정착을 제대하는 인원이 얼마 정도나 되고 또 그중에 여기에 정착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해 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부대별로 뭐 이렇게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가 이제 2012년부터 최근 3년간 이제 저희 실적으로 지원을 해드린 실적으로 따지면은 2012년도에 2분, 2013년도에 4분, 그 다음에 2014년도에 4분 해가지고 현재 저희가 3년간 총 10분이 저희 군에 이렇게 제대하셔서 양구군에 저희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양구군에 이렇게 주소를 정착을 하신 분이 10가구입니다. 네, 하여튼 앞으로 이제 뭐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어느 정도가 그 지역에서 제대를 하고 또 그분들이 얼마나 지역에 정착하는지 그런 현황도 좀 파악하셔서 앞으로 좀 인구 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그분들이 또 여기서 청정 양구에서 많이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좀 확인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거와 관련돼서는 하여튼 저희가 정확한 인원은 파악은 못했지만 인사처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 제대를 이렇게 뭐 이제 1년간 이렇게 뭐 군인들 용어가 있는데 뭐 이렇게 우리 공무원 공로연수처럼 그 1년간 뭐 이렇게 뭐 직보반인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접촉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군에 이제 설명도 하고 또 그분들이 양구에서 또 수십 년씩 이렇게 거주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양구 지역에 대해서 많이 높게 평가를 하고 또 이렇게 하여튼 가능한 한 저희 군에 이렇게 머무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지원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12페이지에 이반장 사기 진작을 통한 군정 참여 확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과 반장들 처우 개선 관련해서 지금 인접 지자체인 뭐 화천군이라든가 다른 데에서는 인제군 이런 데서는 뭐 그 반장 화천군 같은 경우 뭐 반장들도 활동하면서 그 상해보험 같은 것도 들어주고 뭐 장학금 같은 것도 좀 주는 조례를 좀 개정했는지 그런 것들이 기사가 11월 4일 날 좀 나왔고 인제군 같은 경우도 뭐 자랑스러운 인제군 이반장 그 포상 규정 조례 같은 것들도 만들어서 그 포상도 하고 그래서 이장과 반장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혹시 저희는 조례상 제가 뭐 양구군의 이장 임무와 실비 변상 조례라든가 반규정 조례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그런 반영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이장과 반장의 그 처우는 그 지금은 이제 뭐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지만 그 안행부의 그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라는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게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그 이장은 이제 월 20만 원씩, 그다음에 반장은 연 5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11월 4일자 그 강원일보 보도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그 보도가 이제 그 이장은 맞는데 반장은 그 오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11월 4일자 신문에 보면은 월 5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오보라는 걸 이제 저희가 확인했고요. 반장님이 현재 이제 연 5만 원 주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추석 한 번에 한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선물 이제 상여금 드리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군에서는 이미 이제 그 상해 그 공무상 이제 그 상해 이제 입으셨을 때 지원을 해드리는 그 상해 보험에 이미 이장님들은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장님들은 사실 이제 저희가 가입을 아직 못했는데, 요거는 저희 인근 지자체와 이렇게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인근 지자체가 뭐 반장님들 그 상해보험을 별도로 가입한 사례가 있으면은 저희 군도 다른 군에 뒤지지 않도록 그런 거는 저희가 반장님들 그 사기 양량을 위해서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검토할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뭐 2015년도 그 예산 편성 운영 기준 행안부 안전행정부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은 지금 그 이장들한테 월 20만 원 그리고 연 200%의 그 상여금을 주는 게 있고, 또 회의 일회당 2만 원씩 그 주는 게 있는데 회의 수당을 혹시 저희 군에서는 그거 다 문제 없이 나가고 예, 그거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인접 시군에서 저희보다 그 잘하고 있는 것들은 좀 반영을 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라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이장 체육대회를 한번 가봤는데 그 많지 않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저희가 뭐 87개이라고 하는데 80여 분의 이장님들이 다 와도 이제 그 될까 말까 한데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오시다 보니까 좀 휑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시군에서는 또 이반장 합동 체육대회 같은 것도 개최하는데 저희는 그런 것들 개최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이제 그 저희가 현재까지는 리장님들 체육대회만 개최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반장 체육대회까지 그 개최하는 거는 저희가 하여튼 조사를 해서 다른 시군에 뭐 설사 안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리반장 사기 양량 대책의 일환이면은 저희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18페이지에 그 보람있고 활기 넘치는 근무 환경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금 농업기술센터 예하에 그 농기계 임대은행이 있는데, 제가 지난 7월 그 의회 개원하고 업무 보고 시에 거기에 농기계 임대은행에 지금 직원 근무 여건이 워낙 열악해서 좀 근무 여건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뭐 무기계약직, 뭐 일용직 근로자라든가 뭐 계약직 근로자 이런 분들이 지금 한 5분 가까이가 지금 뭐 농기계 수리부터 또 수거 갖다 주는 것, 또 그 이양하고 벼베고 또 뭐 그 조사료 같은 것 그 수거하는 그런 일들에 너무 많은 그분들이 5분 정도에서 그걸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전화도 받아야 되고 또 이제 그런 장비도 수거하러 가야 되고 가서 일도 해야 되는데, 올 같은 경우 그 매출을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는 한 1억 가까이 됐는데 올해는 한 2억 정도로 2배 정도가 매출이 늘어나면서 인원은 거의 고정되다 보니까 너무 그 열악한 상황에서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농기계 수리 전문 인력 같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기계 임대은행은 이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접 시군 같은 경우는 이제 농기계만 그냥 빌려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저희 소속된 거기 직원들이 나가서 뭐 채취도 하고 뭐 이런 전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가 지금 이제 어려움에 이제 봉착했다고 하는 거는 먼저 근무하던 요번에 이제 10월에 명예퇴직 하신 분이 워낙 다방면에 그냥 손기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이제 운전직으로 대체를 했는데 이제 이 친구는 또 운전만 하니까 조금 좀 부족한, 먼저 직원에 비해서 좀 능력이 조금 좀 이런 재주가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격 요건을 갖춘 직원을 지금 임기제로 지금 충원을 할 계획으로 있음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지금 또 예상되는 게 지금 뭐 아직까지 뭐라고 이제 본인이 의사표시만 했지 아직까지 뭐 내년 2015년도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저희가 그걸 대비해서 내년도에 이제 경력관을 지금 채용하는 것을 도에다가 지금 일단 내년도 인력 충원 계획에 좀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 양양을 위해서 시간에 근무 시간을 좀 더 해서 수당 같은 거를 더 지급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정말 우리 양국은 농기계 임대은행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주 최대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하려고 지휘부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네. 하여튼 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큰 결단하고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에 따라서 결과도 지금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인력도 좀 더 충원이 돼서 좀 더 좋은 서비스가 농민들을 위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페이지에 5개 광고물 이용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남면 지역에 보면 이제 외곽도로가 올 연말이나 내년 초면은 이제 다 외곽도로가 인재로 이어지는 외곽도로가 완공이 되는데 그에 따라서 황강리 일대라든가 그쪽으로 진입하는 황강리 터널 전이라든가 이런 곳에 혹시 5개 광고물 같은 거 설치해서 양구군의 축제라든가 양구군의 주요 농산물 그리고 양구군 주요 사업들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양구 남면 우회도로가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개통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군에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군의 아주 좋은 홍보 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송청 사거리 입구께 지금 새로 편입되는 그쪽 입구께라든지 적의 장소를 선정을 해서 그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임채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철호 의원입니다. 이태균 의원께서 조금 전에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좀 보충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보고서하고 행감 제출 자료에 보면은 전입률이 77.8%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양구군청하고 강원해고 2개 기관을 빼면은 전입률이 5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아주 저조한데 여기 행감 자료에 보면 군부대별 실적은 없어요. 실적이 없는 사유가 군사보안 때문에 그러나요? 예, 그거는 저희가 보안 관계 때문에 부대에서 저희가 저희한테 자료는 와 있습니다. 사단별 간부 현황하고 뭐 해가지고 대략 그냥 말씀드리면은 지금 2사단하고 21사단 간부 2개 부대 평균 전입률이 한 7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늘 이제 신문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이제 저희가 하여튼 간부들의 주민등록 전입률을 아주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100%가 하여튼 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다행인 건 요번 주민등록법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내년 이제 먼저 이제 입법 예고가 돼서 내년 1월 22일 예정으로 있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르면은 영내 군인들이라 하면 이제 단기사병 외에 직업군인들이 주소가 영내로 되어 있는 하사들 있습니다. 하사하고 소위들. 이 사람들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 늘리기 시책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제 하여튼 정말 인구 늘리기는 저희 군정의 아주 최우선 시책으로 저희가 삼아서 하여튼 적극 추진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군이 어느 시군보다도 앞장서서 인구 늘리기 시책을 이제 개발하고 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행감 제출 자료에 보듯이 근간의 이제 실적이 좀 다른 이 학교라든가 일부 기관의 실적이 좀 미흡합니다. 새로운 시책을 좀 개발해서 성과를 좀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방서 이제 청사 건립은 도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도비를 투입해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양구군수께서 시정연설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소방서를 건립 부지라든가 건축비 일부를 부담해서라도 소방서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19 안전센터의 이 자료에 보면 관내 기관에서 두 번째로 저조한 기관입니다. 전입 비율이 17.8%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센터의 직원이 82%가 타 지역에서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군수께서 이 내용을 아시고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안전 건설과에서 행감시 다루겠지만은, 요즘에 특히 이제 소방 업무가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이 좀 공론화되고 있고, 또 이렇게 지방시책에 아주 비협조적인 이런 기관에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유치할 필요가 있는지 좀 실익을 좀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구협력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어느 지자체보다 군부대의 관계, 협조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자타가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잘 되고 있습니다. 민구협력 업무에 노고가 많다고 하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금년도 사단과 군간 협의회를 몇 번 했고, 협의한 주요 내용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별로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는 아직 개최를 못했고요. 상반기에는 사단별로 1회씩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은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민등록 이전 문제, 그 다음에 21사단 같은 경우는 이제 벌꿀 농가의 민통선 출입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부대에서 이제 또 저희 군에다가 이제 또 요구한 사항도 있고요. 해가지고 하여튼 지금 양계 부대하고의 관계는 하여튼 돈독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근데 이제 군 간 협의에서 대체적으로 현안 사항이라든가 민원 사항들 협의를 하잖아요. 예. 안전건설과나 이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민군 협력 사업이라든가 군부대 지원 사업을 이제 발주하다 보니까 사실 그 부서가 갑을 관계에서 행정이 갑입니다. 반면에 군부대 출입이나 민통선 안에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들이 있어요. 경제관광과라든가 클린환경과 이런 데 또 행정이 의뢰해요. 그래서 아주 사업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따라서 행정에서 군부대 지원이라든가 또 이 사업 부서의 어떤 채널을 좀 키를 민군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좀 갖고 좀 채널을 하나로 했을 경우에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민선 5기 중에 5기 공약 중에 보면은 봉화산 종합개발을 위한 마스터 플랜 마련과 국방부 협의라고 하는 사안이 있고, 또 지난 5월에 국방부에서 민통선을 이제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북쪽으로 한 5km 정도 좀 상향 조정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서 추진하고 있어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국방부와 관련된 그런 협의는 도에서는 비상대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군에서는 이제 저희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민통선은 민간인 통제선은 3번에 걸쳐서 이제 북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20km로 있던 게 이제 3번에 걸쳐서 조정이 돼서 10km에서 20km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DMZ 포함해가지고 5km에서 10km 구간을 이제 민통선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다시 정부에서 규제 개혁 차원으로 이제 조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현재까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군과 관련된 거를 이제 보고를 드리면은, 일단 지난 강원도에서 7월 6일 날 속초시청에서 강원도와 국방부 해가지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군과 관련된 거는 중기과제와 장기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태풍사격장 이전 관계는 장기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태풍사격장. 요거는 부대에서 지금 통보한 내용을 보면은 3군단이 이제 일부 재편 시에 사격장 이전 문제를 다시 검토하겠다라는 얘기하고, 중기과제로는 이제 우리 도심 지역 내에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일부 좀 조정하는 게 저희 양구군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속한 시일 내에 아마 도시계획, 그러니까 민간인 지역 내에 있는 군부대 시설 중에서 과도하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책정되어 있는 거는 일부 좀 조정이 가능하다.
라는 게 지금 이제 국방부의 공식 의견입니다. 중기 과제 중에 이제 그게 하나 들어가 있고 저희 태풍 사격장은 장기 과제로 들어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이 봉화산 태풍 사격장 관계는 물론 이제 군부대에서 장기 과제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통보는 왔습니다만은 문제는 그 국방개혁 기본계획 안에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군에서 건의하고 이런 정책적 건의라든가 이런 어떤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자발적으로 군부대에서 이것을 추진할 어떤 의지는 없어요. 그래서 군에서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민통선 이 상향 조정 관계도 특히 이제 우리 지역에 두타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좀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자치행정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이러한 사안들을 좀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사실 이런 두 가지 안건들이 군에서 어떤 추진 부서가 딱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업무적인 분장을 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태풍 사격장 이전과 관련돼서는 저희 군의 최우선 과제 중에 그 한 가지로 해서 지금 현안으로 해서 계속 그 도하고 중앙의 건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요. 지금 그 업무는 저희가 지금 기획실하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그 사안 있을 때마다 이렇게 보고를 건의 드리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정창수 의원입니다. 두 가지 사안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보고해 주신 7쪽에 저희 군에서는 지역 역량 결집을 위한 국민 대화합 추진에서 대화합 추진의 차원으로다 청춘양구 위더스라는 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성원은 29명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물론 국민 대화합 추진에서 이렇게 그 동아리 활동을 우리 공무원들이 주축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동아리 차원 이전에 뭐 질서 배려나 이런 것이 공무원들이 앞장선다라는 것은 공무원들의 의무죠. 공직자들의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공무원들이 질서 배려나 봉사 이런 것을 앞장서서 추진하려는 어떤 그런 거는 뭐 여기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모든 공무원들이 어떤 의무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런 동아리를 차원에서 좀 제가 이걸 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동아리 회원은 보고해 주신 대로 저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동아리 활동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군의 사무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동아리 구성원들의 어떤 자율적인 의지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고 이렇게 그 행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 동아리 회원들이 그 자율적으로 과제를 선정해서 그 사안별로 해서 이제 뭐 행사 때라든지 그럴 때 이제 그 회원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군에서 어떤 뭐 별도로 거기에 따른 뭐 보상을 준다든지 그런 건 없이 무슨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전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이와 다른 또 동아리 활동을 합니까?
다른 동아리도 있습니까? 군에서? 위더스 동아리 말고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취미 동아리가 많습니다. 예, 취미 동아리가 많고요. 예, 예, 예. 그럼 그 취미 동아리나 봉사 동아리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농업기술센터의 농업봉사 동아리들이 그 휴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교대로다가 농촌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접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아리 활동이라 하면은 대부분이 특히 공직자들이 하는 그 동아리 활동은 물론 뭐라 그러죠? 공무원은 노사가 허용되지 않지만 그 단체 그 협약이라 그러나요? 공직자 무슨 단체 협약 이런 데서 공무원들의 어떤 자율성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연구회나 동아리 활동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이러한 그 사례들은 그 빈번히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따라서 그 동아리 활동은 근무와 사무 이런 거와는 좀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은 근무 시간에 이게 동아리 활동이 이게 지금 위더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동아리 활동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그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거 보니까 이런 그 사항들이 거의 그 근무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우리 행정 처리는 어떻게 되죠? 그럼 이분들이 근무 시간에 휴가를 뭐라 그러죠? 그럼 외출 허가를 내 갖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지금 그 위더스가 하는 거는 이제 주로 우리 이제 그 양구군의 이제 그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질서 배려 운동 차원을 이제 측면에서 지원하는 쪽의 그 동아리 활동이기 때문에 네. 별도로 이렇게 출장을 낸다든지 이제 그 질서 배려 운동과 관련된 행사이기 때문에 그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저희가 그걸 별도로 출장 조치를 한다든지 여기서 동면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은 관내 출장을 달겠지만 예. 주로 행사가 이제 아니 제가 그래서 여쭤본 예, 거예요. 예. 이게 공무원들이 하는 어떤 사무는 공사가 분명히 되어야 되고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양구군의 어떤 그 위더스의 활동을 사무로 볼 건지 예. 아니면 그 자율적인 의지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이런 동아리 활동으로 볼 건지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예. 그때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그 자율적인 의지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행사 협력이나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어떤 절차가 따라야죠. 적지도 않은 29명의 이 동아리 회원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매번 행사 때마다 거기 이렇게 그 동원이 돼갖고 이렇게 한다면은 결국은 어떤 한 부분의 홍보나 이런 그 목적 달성은 될런지 몰라도 다른 부분에서 행정의 공백,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국민들의 어떤 그 민원사항과 관련된 또 다른 어떤 폐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게 그 업무 추진에 지장이 있는 범위 밖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아니 그러면은 29명의 그 동아리 회원들은 어느 부서 회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저희가 내부 홈페이지에서 이러이러한 우리 활동을 하려는 이 동아리를 모집을 하니까 이렇게 공개 모집을 한 겁니까? 또 때에 따라서는 이 동아리 활동을 운영을 하려면 나름대로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규칙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이게? 제가 그 내부 규칙 같은 거는 아직 파악을 해본 적은 없고요. 우리 군청 산하, 당초에 모집을 할 때는 군청의 각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이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이제 거기에 가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인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거예요. 회비는 얼마씩 내요? 월? 월 10,000원씩 내고 있습니다. 10,000원씩 내고요. 예. 예. 제가 저 한 가지만 좀 예. 의원님이 양해 말씀드려 주신다면 제가 하는 게, 그 군청에 이제 또 그 가정회라는 또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거기도 이제 그 옛날에 이제 그 사회복지부서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이제 또 행정에서 미처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아, 이런 건 좀 법에서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을 일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하에서 모인 게 가정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옛날 그 사회복지과하고 거기 출신들이. 그 이제 거기도 이제 그 자체적으로 이제 월 10,000원씩 회비를 걷어가지고, 정말 소리 소문 안 내고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또 어떤 때는 부득이하게 근무 시간에 뭐 연탄 배달을 해주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 활동이 꼭 이렇게 어떤 틀에 짜여진 그거보다는 자기네가 어떤 그 공동 그 목표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는 걸 그 말씀드립니다. 동아리 활동은 자율적으로 그 단체의 자율적인 어떤 의지에 따라서 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또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이 위더스 동아리는 제가 봤을 때는 구성원들이 대부분 양국은 공직자들이고요. 제가 이렇게 쭉 나가서 보니까 다른 사업부서에 있는 공직자들은 몇 번 안 보이더라고요. 대부분 자치행정과하고 기획실 위주의 공직자 위주로 이렇게 좀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공직자는 위더스 회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공직자라 하면은 그 뭐 어떤 봉사의 의무, 청렴, 뭐 질서의 의무 이런 게 다 그런 의무나 사명감이 있으니까.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의 활동이 예를 들어 갖고 뭐 다른 그 동아리 활동처럼 휴일이나 아니면 무슨 점심 시간이나 뭐 이런 때 이제 이용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활동을 한다면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아무리 좋은 일이더라도 근무 시간에 수십 명의 그 공무원들이 그 동아리 활동이라는 명분으로다가 이렇게 그 동원돼 갖고, 제가 봤을 때 동원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한지는 몰라도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또 다른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 사업이 아무리 그 동아리 활동이 뭐 공익적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왜냐하면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은 어떤 그 동아리 회원들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 단체와 그 동아리 회원들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 갖고 그 민간 단체 위주로다가 이렇게 하고, 이 동아리에서는 그 민간 단체 회원들이 그 활동을 하는데 어떤 측면적이나 미흡한 부분이나 이런 걸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주는, 이런 게 바람직하지. 모든 공무원들은 다 청렴, 질서, 봉사, 이게 뭐 공무원들의 6대 의무, 10대 의무, 공무원의 신조 이런 거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은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보더라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좀 하기에는, 그것도 근무 시간에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좋게 보면 좋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거는 좀 나름대로 어떤 전체 공직자들의 어떤 화합 또 이런 거하고도 또 별개의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됐다고 이렇게 좀 판단이 되거든요. 뭐 자율적으로 하는 거니까 저 행정지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근무 시간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한번 따져봐야 되죠.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신문에도 났지만 휴일에 이렇게 하는 걸로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호응도 받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근무 시간을 조금 이렇게 오전에나 뭐 오후에 근무 시간을 일부 이렇게 해갖고
그 업무나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최소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몰라도 특정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가 동원되다시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좀 제가 봤을 때 좀 그렇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의원님 말씀하신 건 이제 제가 한번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활동 내역이 주로 근무 시간에 집중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휴일날에도 그 활동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가능한 한 그 회원들도 그 뭐 근무 시간에 공무원들이 무슨 뭐 그 어깨띠를 두르고 또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한 그 부담도 있어서 가능한 한 근무 시간을 피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이제 또 행사 성격에 따라서 근무 시간에 하는 것도 이제 알고 있는데 조금 제가 한번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직원 그 거기 위더스 동아리 회원이 어떤 뭐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자치행정과에 소속된 직원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제가 알기로는 골고루 분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다시 그 인적 구성원 자체를 한번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저기 파악을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은 그 자료를 좀 공유할 수 있으면 한번 그 명단도 예, 제가 예.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고 한 가지는 제가 좀 저 사무감사 자료와 관련된 건데 예. 제가 그 기간제 근로자 각 부서별로 그 채용 그 현황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려고 각 부서에 저희가 기간제 근로를 부서나 사업소 읍면 이런데 얼마나 기간직 근로자 제외 공직자 대비 무기직 계약 근로자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사무를 하고 있나 그걸 좀 파악을 해보려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도에 부서에서 그 채용 현황을 요구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두 개 부서에 두 분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걸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부서에서 정원이 몇 명인데 거기에 무기직 계약 근로자가 몇 명을 채용해서 그 부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나 좀 이런 차원에서 제가 파악을 해본 자료를 요구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좀 저희 감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좀 자료를 좀 제가 받아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와 관련돼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는 정원은 없고요.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은 이제 저희 규정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참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무기계약직이 예. 제가 무기계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무기계약직은 현재 저희가 정원은 121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금년에 이제 연속성으로 해가지고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분들이 이제 일부 있고 공식적으로 이제 저희가 채용에 의해서 실과 요청에 의해서 채용한 거는 이제 건설과의 도로보수원 1명하고 환경미화원 1명이 이제 금년에 채용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간제는 정원이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무기계약직은 이제 정원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그 채용 현황 좀 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2명만. 아니 제가 얘기하는 현재 지금 운영. 그렇죠. 그 자료. 그거 이태균 의원님이 그 요구해서 받으신 그 자료를 조금 그 부분에는 이제 그 전체적인 건 나와 있는데 어느 과나 뭐 어느 사업소에 이렇게 이렇게는 분류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세부적으로 좀 분류를 해서 좀 해주시고 바라고요. 다시 한번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위더스 관련해서 그럼 군에서는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은 한 푼도 안 하신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더스 회원들의 어떤 자율적인 의지에 따라서 구성 운영하는 동아리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보고를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시죠?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질서 배려 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위더스라는 동아리도 거기에 질서 배려 운동에 이렇게 참가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보고서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산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각종 행사 시에 산불철에는 그 산림 공직자들이 이렇게 나오셔갖고 뭐 전단도 나눠주고 이런 사례는 그 있어 왔어요. 네. 그것은 이제 동아리 차원이 아니라 그 사무 차원에서 부서의 어떤 사무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인데 군에서 이렇게 저는 이게 행정이나 아니면은 어떤 상급자, 뭐 과장님이나 뭐 지휘부의 이런 의지의 반영 없이는 이런 활동이 참 굉장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좀 그런 면에서 만약에 그래서 이렇게 공익적인 어떤 동아리 활동은 뭐 근무 시간에 해도 괜찮다. 또 우리 군청 내에서 얼마든지 자율적인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뭐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생기면 이거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나. 좀 이런 측면에서 이걸 한번 좀 되짚어 봐야 되지 않나. 좀 하는 그런 지적을 한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사입니다. 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지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와 한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그 출양 인사 지원 현황하고 그 20쪽에 있는 효율적인 군정 홍보와 관련이 있는 그 재경 군민회를 위시한 출양 인사들의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어떤 실적은 나와 있는데 이분들의 네트워크나 또 여기 실적에 없는 다른 뭐 농산물 축제시나 이럴 때 뭐 지원한 실적이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출양 단체는 재경 군민회를 포함해가지고 총 12개 출양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서울에서 재경 군민회가 있어서 이제 신임 회장님 취임식이 있어서 거기 다녀왔는데 요번에 가서 보고 굉장히 좀 신임 회장님의 의지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 거기에 산하 단체인 재경 양구 사랑회라든지 각 지부에서 회장님들이 다 거의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취임을 축하해 주시고 또 앞으로 뭐 양구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 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라는 그런 결의도 또 해주셨고 또 출양 인사들이 양구에 어떤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언지를 고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거기 참석했던 저를 비롯한 관내 인사분들께서 이제 고맙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저희 군에서는 크게 무슨 뭐 재정적인 지원은 사실 못 해드리고 있고요. 어떤 최소한의 재경이든 뭐 재부천이든 재수원이든 간에 하여튼 그분들한테 저희가 양구의 소식을 수시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뭐 SNS 문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고장 새 소식지를 회장님하고 이제 임원진들한테 이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고요. 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건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나 그런 건데 여기 실적에 보면 366명씩 뭐 메아리도 보내고 SNS도 발송하고 있던데 이걸 명단이라고 봐도 되겠죠? 예.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요번 재경 군민의 총회 또 신임 회장 취임식에 가보니까 그동안 양구 행사에 초청을 했지만 안 왔을 수도 있을 거고 또 지난해 총회 때 갔을 때도 뵙지 못했던 정말 사회 각 계층의
우리나라의 어떤 선두권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을 여러 번 뵙고 정말 양구 출신이니 이 외부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양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그분들을 뭐 알고는 있겠지만 그 서로 이제 속된 말로 써먹는 거잖아요. 윈윈을 해서 예를 들면 그 축제나 행사 시 또는 우리가 뭐 특수한 농산물을 개발했을 때 그분들한테 이제 보내드리고 또 그분들이 그것을 맛을 보고 생산자 소비자의 그 중간 역할을 해줄 수도 있을 거고 또 지금과 같이 인구 늘리기에 이런 중요한 그 난관에 봉착해 있다든가 뭐 동서고속 철도라든가 또는 양구군이 어떤 아주 특이한 사업을 개발해서 뭐 추진할 때 이분들을 모셔다가 공청회도 한번 하고 또는 그 재경 서울 사무소도 있고 뭐 군민회도 있으니까 가서 군수께서 홍보도 하고 설명도 하고 뭐 이러는 자리를 좀 더 만들었으면 하는 욕심에서 지금 늘상 해오는 의례적인 옛날 명단을 가지고 뭐 수시로 바꾸긴 하시겠지만 이번에 가서 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좀 그분들한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명단도 하고 자꾸 연락도 드리고 이래서 양구군에서 나를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하는 어떤 자긍심 같은 거를 심어서 고향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하는 뭔가 연계를 시켜주고 싶은 이런 동기를 자꾸 우리 군에서 귀찮게 좀 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본의원이 이런 그거를 요구를 했었고 행감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는 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뭐 국비 예산을 따오는데 행정으로도 하지만 그 인맥을 동원해서 예기치 않은 또 사업비도 많이 따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신 거하고는 좀 방향을 넓게 잡으셔서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예. 좀 적극적으로 해서 하여튼 그 출양 인사들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내가 양국 군민이라는 그런 자긍심을 네. 좀 가질 수 네. 있도록 이번에 그 새롭게 그 오신 분들도 식사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하여튼 저희가 예, 그 관심을 좀 많이 예예예 갖고, 열심히, 좋은 방법을 하여튼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한 가지 제안 사항은 최근에 가장 이슈거리가 되고 있는 좀 우리 군하고 뭐 강원도에서 잘하면 국회의원 한 분의 자리가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 헌재에서 판결한 그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인구 획정에 따른 불합법적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그 3대1의 기준을 2대1로 바꿈으로 해서 우리 군이 속해 있는 지역구가 지금 인구가 거의 뭐 만여 명이 그 판결에 의하면 부족하게 된 데에 대해서 신문 지상에도 이제 군에서도 엄청 고민을 하고 있고 인구 늘리기 사업을 지금 열심히 하신다고 보고서에도 해주시고 그동안 고생을 해오셨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 그러니까 카바를 해야 할 기본 인구가 2천여 명 이상이 늘어나야 되는데, 영내 거주 군인, 학교 교사님들, 해서 그 인구를 늘리기는 참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제가 강원일보에도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그 담당자분께서, 본의원이 듣기로는 한 5, 6년 전에 21사에 와 있던 어떤 군인이 자기는 주민등록을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 갖고 있고 싶다 해서 헌재에다가 이제 그 불합치 그거를 소원을 냈나 보더라고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는 그게 이제 불합치하다라고 판결이 났는데 우리 군의 지금 정서상 또 우리 군과 군부대와의 어떤 그 인간적인 삶의 그런 부분을 정서적인 측면을 건드려서 어떤 객관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현역병이
그 세대주가 있는 집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 현재 자기가 와서 2년여 동안 20개월인가 뭐로 줄었다고 그랬는데 2년여 동안 자기 인생의 생애 주기의 어떤 일부분을 공부상에도 남길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그 국가기관이라서 부대 안에서 그 사병들이 모든 게 이루어졌지만은 지금은 민군관이라 그래서 그 어떤 그 기초생활 양태도 달라져서 상수도도 다 들어가고 하수도 다 나오고 그다음에 군인들이 나와서 심지어는 뭐 그 원주민이라 그러지만 여기 양구 주민의 그 청소년끼리 뭐 싸움도 하고 이래서 그런 어떤 그 인간적인 그런 부딪힘도 많고 또 여기 지역에 나와서 우리 문화를 즐기기도 하고 배우고 가기도 하고 이러는 건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향의 주민등록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실제로 여기에 또 거주하면서 부모님한테 주민등록은 두고 있고 실제로는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좀 그 정서가 아니라 철학적으로 풀어야 될까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 옛날에 뭐 또 어떤 계기로 해서 교부세의 일부 한 5분의 1 정도는 또 현재 거주하는 대로 지급이 되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현재 거주하지도 않는 부모님의 주거지에는 5분의 4가 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더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주민등록을 여기다 안 옮겨 놓는다는 거는 뭐 그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그런 거 또는 국가기관의 어떤 집합체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데는 약간의 교부세가 지원이 되고 자기 고향이 되는 이유로 거기 거주도 안 하면서 교부세가 거의 80% 정도는 고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따진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냉정하게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의 인구가 있지만은 어떤 그 조직적인 그런 관계로 인해서 주민등록을 못 해놓고 있는 지역에 그 인구 수가 그게 모자르기 때문에 그 선거구를 조정하겠다. 그래서 어떤 대표자의 그 지역을 대표해서 소리를 내줄 수 있는 일꾼을 뽑는 데에 아주 막대한 지장을 주고 정말 우리 국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일꾼을 뽑을 때 막대한 지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딴 데 편성이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뭐 정책이 바뀔 때마다 춘천에 소속이 돼 있다가 또 속초 지역구에 붙어 있다가 이거는 정말 땅덩어리는 넓은데 어떤 경제활동이라든가 문화적인 이런 이유로 해서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 시골로 봤을 때는 더 위화감을 주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지방자치를 한다라고 하는 중앙정부의 주장과는 완전히 역행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 처사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요번 때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 현역병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그 사병들의 주민등록을 못 옮길지라도 어떤 교부세라든가 또는 그 지역에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의 그 발전이라든가 그 일꾼을 뽑는 그런 어떤 대표성을 뽑을 때는 간접적으로라도 그 참고를 좀 해줄 수 있는 뭐 헌재 삼벌이 한번 판결이 남은 특례도 없고 뭐 시행령도 없다고 이러는데 그 엄밀히 말하면 준주거인이잖아요. 이분들이 주민등록은 고향에 있고 약간의 교부세는 받고 있고 또 실제로 여기서 2년 동안 머물고 있고 요런 거를 총 집합을 해서 우리도 한번 그 헌법소원을 내보는 게 어떨지. 그래서 너무 힘들게 그 인구를 늘리려고 암만 해도 그 선거구 획정에 따른 인구 늘리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뭐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 아래 지역의 어떤 군에서는 벌써 몇 대 전부터 그 고향의 어떤 일꾼을 뽑기 위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또 실제 거주하는 데로 갔다. 이거는 뭐 어떤 행정의 편법이라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우리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그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주민에 대한 어떤 그런 좀 특례라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맨날 불평만 할 게 아니라 좀 연구를 해서
이것도 그때는 뭐 사병 한 분이 그렇게 사병인지 장교님인지는 모르지만 그 한 분이 그런 그 소원을 헌법 소원을 내셨다 그러는데 좀 정말 그 인간적으로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진짜로 있는 그 인구수를 가지고 우리 좀 주권을 좀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아까 제가 그 주민등록법이 일부 개정돼서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내년 1월 22일부터 이제 시행된다는데 거기에 그 영내거주 군인의 개념을 이제 저희는 이제 축소 해석을 해서 직업군인 취하 하사 이상이 돼야 되는 걸로 보고 그걸 이제 안행부에다 다시 한번 좀 그 유권 해석을 좀 다시 한번 받아보려고 그래요. 그거를 이제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군장병들이 지금 우리나라 그 보통교부세 산정 기초가 워낙 복잡해요. 워낙 복잡해가지고 뭐 정확하게 뭐 인구 1인당 뭐 주민등록 인구 1인당 100만 원에서 대략 110만 원 선으로 이제 저희가 추정하고 있고 군인들은 국방부에서 안행부에다가 바로 직접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군 장병들의 그 수가 매년 조금씩 늘어날 때가 있고 줄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국가 통계의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못 댑니다.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방부에서 안행부에다가 보통교부세 자료로 직접 줍니다. 그래서 양구군에 현재 지금 군인이 사병이 몇 명이다라고 이제 오는데 대략 군인 1인당 일반 보통 주민의 한 65% 선에서 그 보통교부세 산정 자료로 그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통 교부세 일반 주민이 100원이면은 군인은 한 65원 정도, 60원에서 65원 정도가 책정돼서 우리 그 양구군의 보통 교부세로 해서 내려오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제가 그 본 의원이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것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빠진 게 있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읍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사업 현황을 제가 13년, 14년 거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그 13년에는 지금 읍면 공이 뭐 한 7천만 원대에서 한 1억 2, 3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 것 같은데 14년도에 보면 그 유독 해안면만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전년도 한 800만 원 정도인데 올해는 한 230만 원 정도로 4분의 1 정도로 줄었는데 그리고 사업 내용도 뭐 중국어 교실하고 테니스 교실 이 두 가지밖에 없고 그 전년도에는 한 뭐 7, 8개 되고 그런데 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해안면 같은 경우도 전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고 다른 면하고 별 차이 없이 뭐 농악 교실이라든가 배드민턴, 작은 음악회, 당구, 뭐 스케이트 이런 교실을 계속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오타가 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줄어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읍면 주민자치센터는 어차피 그 주민자치센터의 그 운영 이제 위원들이 있고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요 자료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혹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하고 있는 자료가 빠졌는지 그건 다시 한번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특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특별히 줄일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기 힘들 것 같은데 지금 한 4분의 1 정도로 왜 줄었는지 그게 이해가 가질 않아서 확인 감독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뭐 옥인지.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네. 이제 교부는 저희가 이제 작년 수준으로 똑같이 해줬는데 해안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제 그 예산을 혹시 그 다른 항목으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는 자료를 제출해드린 그게 맞고 혹시 다른 사업으로 자체 사업으로 쓴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신 관계로 본 의원이 행감 자료와 관련돼서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지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구, 우리 선거구 조정과 관련돼서 본 의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선거구 조정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께서는 본인들이 국회의원의 직분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우리 인구 늘리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먼저 사전에 좀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구 조정이 되지 않았다 하면은 지금같이 똑같이 이렇게 안일하게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자체도 자기 소임의 임무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임의 임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구의 조정이 된다 하니까 이제서 이제 인구 늘리기 정책을 한다는 자체는 너무 좀 순간 우리 국민들에게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일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찌감치 이런 부분을 좀 손을 댔으면은 많은 우리 인구 늘기 정책에 좀 호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을 표하면서 우리 이북 오도민과 관련돼서 저희들 영농 신천자가 13명을 지금 받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46세대가 지금 서해 아파트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영농 계획이 없는 겁니까? 자격이 안 되는 겁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네.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 군에서 이제 1차로 지금 동면 팔랑리에 있는 군유지에 대부 계약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13농가,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 13농가를 선정을 해서 군유지를 분할을 해서 지난 11월 달에 추첨에 의해서 13분을 필지별로 임대 계약을 다 했고요. 또 나머지 분들 중에 일부는 지금 군량리 소재의 땅을 지금 매입을 하겠다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어서 매입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진입로라든지 관적 이런 거를 지원을 해 주려고 금년에 예산을 계상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동면하고 그러면 군량리하고 두 군데입니까? 저희들 예, 지금 현재까지 그분들이 원하는 지역은 동면하고 군량리입니다. 그래서 동면은 이미 군유 대부 계약을 13농가가 지금 완료를 했고 군량리에도 대략 거기 참여 농가가 한 두세 농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땅을 매입을 해야 우리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지금 이북 오도민 분들이 양구에 지금 이제 들어와서 주소를 옮긴 상태에서 우리 군에 지금 이자 감면이나 서해 아파트의 아파트 금액을 할인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금 서해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관계에서 지금 양구군과 갈등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군하고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거기 실명의 최모식이라는 사람 외에 그날 거기 방송에 나왔던 한 너댓 명 같은데 그거 외에는 사실 지금 군하고 갈등이 있다라고 할 사람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그분들도 수입 면밀이라는 그런 확인, 그게 이북 오도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그게 아니고 수임면민 회장과 수임면민 명예회장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인후보증서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수임면민이라는 게 맞다라는 서류를 제출해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 구입 당시에 그 가구당 한 2천만 원 정도 그 혜택을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뭐 그분들이 저희 군에도 혜택을 받았습니까, 그럼? 예, 그분들 분양 당시에 다 2천만 원씩 다 그분들이 그러면 일일이 이사를 왔습니까? 왔다가 지금 전세를 놓고 간 사람들이죠. 그럼 그분들은 수입 면밀의 자격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2차 지원을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입 면민하고 수입 면민 회장하고의 지금 고발건도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몇 가구나 됩니까? 그게 지금 여기 오셨던 분은 전체적으로 뭐 5명이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게 뭐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누구의 매딘이 그 검찰에다 고소한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언론에서 보도가 됐지만은 수입 면민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군과 또 형사상, 민형사상의 관계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찌라시에 관련된 부분을 사전에 좀 미리 좀 대응을 해서 어떠한 그거 관련된 내용에 대한 어떤 자료를 좀 갖고 있었으면 이렇게 대처를 좀 이렇게 늦게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있었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있고 하여간 언론에 보도된 부분이 있음에도 좀 우리 군에서 좀 현실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우리 국도 정중앙 메아리 관련지와 관련돼서 옛날에는 반상회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이거. 예. 지금 만천부인가? 이게 만천부가 지금 배부대가 있나요? 예, 매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부족하진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저희 주민등록 세대에다가 이제 군부대, 그 다음에 출양 군민, 그 다음에 다 보내는데 뭐 부족하진 않습니까? 예, 부족하진 않습니다. 지금 지면을 더 확대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지면이 부족한 경우는 없습니까? 이게 어느 달에는 이제 좀 지면이 넘쳐서 조금 좀 중요치 않은 건 이제 저희가 빼고 그러는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을 활용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 노인분들은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활용을 못 하시거든요. 유일하게 이제 국토정정 메아리 이거를 집에서들 보시고 또 마을에 가도 거의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어르신들은 없으시기 때문에 이 국토정중앙 메아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노인분들에게는 가장 매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지면이 좀 부족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군에 관련된 광고도 실질적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어느 한순간에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광고도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에게 없어지는 이유를 사전에 지면을 통해서 알려주시던가 사전에 홍보를 하셨어야지. 군 자체적으로 한 6, 7년간 거의 홍보를 하다가 자체 지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지면을 그냥 삭제해버리고 다시 군에 관련된 홍보를 한다는 거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동안 활용했던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좀 잘못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국토정중앙 메아리가 지면이 활용을 더 할 수 있으면 예산 문제가 일부 반영이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 젊으신 분들은 인터넷을 활용을 하지만 어르신들은 실제로 이것을 이용해서 많은 우리 양구군의 홍보를 얻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도 한번 관련된 부분을 연찬을 하셔가지고 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있으십니까? 이제 일부 오해가 있을까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수입 면민의 아파트 분양이 사기다라는 거는 일단 그건 그 사람들의 주장이고 그거 지금 현재 검찰 수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발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찰에서 이게 양구군에서 이런 전단지를 제작한 사실이 없다는 게 밝혀지면은 저희가 이제 바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고발할 계획이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은
그 사람들은 뭐 일부 투기 목적으로 왔을지는 모르지만 절대 손해본 사실이 없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반상 우리 고장 세소식지 증편 관련해서는 그건 저희가 그 실무부서하고 다시 한번 제가 좀 점검을 해서 증편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증편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 이장님도 태블릿 PC 그 이용과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저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또 위원장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신데, 위원장님이 그 질의나 응답하고 하시려면은 간사님하고 저 자리를 좀 교체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이게 행정사무 감사입니다. 저희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회의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안 지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한 가지만 더 태블릿 PC 관련돼서 지금 이장님들에게 태블릿 PC를 지원을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태블릿 PC가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관리 감독도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청역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2014년도 자청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